당신이 아니에스군요. 편지를 보낸 말 못하는 소녀 A이기도 하고요. 저를 칸타렐라한테 데려가고 싶은 거죠? 조심하는 게 좋아. 피살리아 가문은 보통이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에글라타운에 그런 짓을 하고도 감히 여기로 다니. 길을 잃은 망령이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조심하는 게 좋아. 피살리아 가문은 보통이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에글라타운에 그런 짓을 하고도 감히 여기로 다니. 제가 아는 칸타렐라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에요. 혼란스러운 속삭임에 빠져도 그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는 작은 해파리들아, 이 희미한 빛으로 해역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겠어? 조심스럽게 내 손 위에 올려놔줘. 나 칸타렐라 피살리아, 그대와의 모든 약속을 중시하고 지킬 것을 맹세한다. 오직 너만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야. 자, 이제 계속 가보자. 넌 온갖 방법으로 나를 속였다. 그렇게 고심해서 계획한 끝에 얻은 게 무엇이냐? 오명만 얻었지. 안 그런가? 네가 감당하지 말았어야 하는 오명 말이다, 칸타렐라. 아직도
네 어린 시절이 기억에 선하다. 가장 어리고 가장 사랑받지 못한 채로 늘 외롭게 가마솥을 만지작거리던 피살리아의 구성원이었지. 창가를 스쳐 지나가는 새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미소 짓던 아이 말이다. 이곳이 실현계지. 하지만 피살리아라는 혈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 넌 악몽 속 감옥 같은 이곳에 평생 갇혀 있어야 할 거다. 피살리아의 규칙이 죽도록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규칙을 지켜야 하겠지.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 어깨가 무겁지는 않으냐? 나한테 맡기거라. 그러면 곧 홀가분하게 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기껏 좋은 꿈을 꾸도록 도와줬는데 왜 아직도 날 괴롭히는 거지? 당신도 흐뭇하게 지켜봤잖아. 내가 그들을 짓밟고 영광의 계단을 올라 가시관을 쓰는 모습을.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나? 환상은 독이라고 부를 수 없다. 거짓된 거품도 언젠간 꺼지겠지. 바로 지금처럼 말이다. 거짓된 환상이라도 아름다운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속삭임으로 일그러진 당신의 집념은 저택을 뒤덮는 그늘을 만들어내서 존재해서는 안 될 허망함으로 그 안을 가득 채웠지. 나한테는 속삭임에 빠져든 당신의 고통이 느껴져. 다시 한번 도와줄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도록. 나에게 맡겨줘요. 시면이 그늘을 숨겼어. 그리고 그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밝은 빛이지. 날 믿어줘서 고마워. 작은 등불 사도에 힘이 가득 찼어. 다시 강렬하게 빛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이야. 이제 등불 사도를 더 강렬하게 빛내줘. 시면 속으로. 재밌네. 혼돈의 속삭임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조심해. 변이된 집념이 다시 그늘 속으로 숨을 거야. 속전속결. 자, 지금이야. 늙은 가주의 집착을 속삭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자. 핫! 실면의 끝까지. 독이여, 시면을 삼켜라. 환상의 바다로. 늙은 가주여, 난 당신에게 좋은 꿈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당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던 일들도 잘 완수해냈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이에게 피살리아의 진정한 믿음을 맡겼고, 거꾸로 선 탑에 있는 명식의 거짓말도 밝혀졌지. 그 속삭임은 더 이상 우리 귀를 맴돌지 않을 거야. 아이들도 더 이상 시련으로 고통받을 일 없을 거고. 그러니 당신도 이제 명식의 속삭임에서
벗어나길 바래. 아무래도 네 눈을 속일 순 없겠네. 우린 모두 인간들이야. 눈도 있고 코도 있잖아. 그 지옥 같은 시련 속에서 칸타렐라 언니가 환상으로 우릴 구해줬어. 애초에 그건 잘못된 기대였어.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비약이 숨겨진 곳. 우린 공포를 삼키며 어둠에 빠졌어. 여긴 아무것도 없어. 어두운 심연과 우리 자신. 비약은 피눈물에 젖고 독약은 꿈처럼 달콤해지지. 마침내 우린 어둠을 뚫고 계단을 올랐어. 칸타렐라 언니는 가주가 된 이후로 우리 저택 깊숙한 곳에서 보호해줬어. 밖에는 수도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고 있었지. 섣불리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체리는 집이 너무 그리워. 다행히 칸타렐라 언니가 우리를 위해 회원의 밤을 열어줬어. 매년 이날 밤이 돌아오면 우린 가면을 쓰고 조용히 고향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짝 볼 수 있었지. 활기차고 건강한 타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놓였어. 모두들 오늘 밤만 지나면 영원히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월계관을 쟁취한 자가 오늘 밤의 주제를 해결했고 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을 만들어줄 거야. 거꾸로 선 탑에 있는 명식의 거짓말이 밝혀진 후로 외부의 주파수와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어. 네가 리나시타에 온 다음부터 수도에는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세가 꺾였지. 당분간은 피살리아 가문을 지켜볼 힘이 없을 거야. 저택은 명식의 속삭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야. 여기 갇혀있던 역대 가주들과 시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죄 없는 소녀들. 그 주파수들은 모두 명식이 소멸하는 순간에 폭발했어. 그들을 가둔 속삭임은 이미 사라졌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두려움과 고통, 원망과 깊은 슬픔은 그 한순간의 폭발과 함께 뒤틀리면서 새로운 감옥을 만들었지. 내면의 굴레는 외부보다 더 무겁기 마련이야.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힘을 모아 그 굴레를 깨뜨렸어. 이제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낼 때가 된 것 같아. 널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어. 나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고 싶었지. 그래서 난 주최자의 자격으로 유령 소녀라는 주제를 정하고 직접 회원의 밤에 참가한 거야. 그렇게
혼자서 유령의 바다를 뚫고 나가 수수께끼를 푼 다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한밤중에 유령의 춤을 추는 동안 비약을 사용해서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었고, 네가 나타난 건 얼핏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연이었어. 그 편지는 내가 보낸 게 아니야. 하지만 누가 널 데려온 건지 알 것 같기도 해. 네가 이상 주파수의 피해를 받는 걸 그 애도 바라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 애는 왜곡된 소노라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주파수와 일체화된 지 이미 오래였고, 처음 그 편지와 네 이상 증세를 봤을 때 난 네가 이 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느꼈어. 유령의 바다에서 넘쳐나는 주파수가 특수한 체질을 가진 너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거야.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네.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깊은 바닷속은 물살이 아주 급해. 해초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나조차도 거기 얽매여 빠져나올 방도가 없지. 그 해초에서 날 풀어주고 함께 거친 해류를 건널 사람이 바로 너였던 거야. 네가 있어주니까 비약을 만드는 것도 훨씬 더 쉬워졌어. 내가 말했지? 재료나 공정도 중요하지만 약을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내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칸타렐라 언니,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의지할 때도 됐잖아. 그래. 방랑자,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을 써서 아이들을 돌려보내줄 수 있을까? 피살리아라는 이름이 가진 악명 때문에 사람들은 나한테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 난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길 바라지 않아. 너는 월계관을 쟁취한 자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올바르지 않은 일을 바로잡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도 가지고 있어. 네 손을 거친다면 사람들의 신뢰도 분명 더 높아질 거야. 만약 수도회가 나중에 이 일을 제기하려고 해도 네 정체와 능력 때문에 더 따지지도 못하게 되겠지.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있어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비약을 쏟아붓는 게 더 그럴듯하게 보일 테니까. 명성은 파도 위의 물거품일 뿐 나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게다가 사람들이 피살리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건 그리 나쁜 일이 아니거든. 이 가문에는 거대하고 뿌리 깊은 어둠이 있어. 그 관습과 전통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해. 얘들아, 짐을 챙겨. 언니랑 방랑자가 집에 데려다 줄게. 칸타렐라 언니, 늘 돌봐줘서 고마웠어. 우리가 떠나면 언니 혼자만 남을 텐데. 언니 혼자 항상 이 부담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해. 같이 시련을 겪었을 때 우리 둘이 얘기했었잖아. 여기서 멀리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름을 숨기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젠 이 차가운 저택에 홀로 남아서 언니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 하니까
내가 가주인 한 수도회가 과거의 일을 따지기는 어려울 거야. 시련의 전통도 다시 생기지 않을 거고 다시는 무고한 생명을 해칠 일도 없겠지. 나 한 사람의 자유를 대가로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야. 가자. 시간이 됐어. 수수께끼는 풀렸어요.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비약이에요.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것 같네. 진짜 원 없이 잤네. 이상한 냄새가 사라졌잖아. 이제 좋은 향기만 남았어. 있잖아, 내가 엄청 멋있는 꿈을 꿨거든. 꿈속에서 귀여운 에코들이랑 춤을 췄어. 미안. 아직 내가 나타나면 안 될 때였나? 알았어. 다시 자러 갈게. 다 회복된 것 같네. 다행이야. 밤이 이미 깊었는데 괜찮다면 내 저택에서 하룻밤 쉬는 게 어때? 물론 나야 영광이지. 네가 있어주니까 이 큰 저택이 덜 외롭게 느껴지네. 피살리아가 지켜온 대의는 명식의 정신적 간섭에 저항하고 수호신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지키는 거야. 시련이 그토록 잔혹했던 것도 의지가 굳은 성녀를 뽑기 위해서였지.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람만이 심해의 속삭임을 뚫고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을 테니까. 역대 가주들의 소행은 모두 대의를 위해서였지만 그 대의를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돼야만 했어. 하지만 난 필요한 희생이라는 이름 하에 타인의 의지와 어긋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일을 인정할 수 없었어. 그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잖아. 불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유 없이 장작을 태워버려서는 안 되지.
인간은 장작이 아니니까. 맞아. 신권의 검을 꽉 잡고 나보다 더 강력하고 적합한 공명자의 존재를 감지했을 때 난 또 다른 가능성을 봤어. 나는 수호신에게 내 2차 공명의 힘을 그 사람에게 넘겨달라고 부탁했지. 분리의 힘을 가진 수호신은 처음으로 내 융합 제안에 동의했고, 그렇게 내 힘을 그 공명자와 융합시켜 명식과 사투를 벌이도록 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짧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명식은 생각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였어. 난 성녀의 시련 없이도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주가 됐고, 그렇게 피살리아의 가주로서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있어. 명식이 경계심을 풀도록 수도회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수호신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명식을 물리칠 방법을 찾고 있었지. 널 찾을 때까지 말이야. 나도 너처럼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이미 선택한 이상 끝까지 가야겠지. 게다가 네가 겪은 일에 비하면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걸. 넌 거꾸로 선 탑의 명식을 물리치고 리나시타 사람들과 소녀들, 그리고 날 구해냈어. 소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명식의 속삭임이 피살리아 저택에 울리는 일도 이제는 없게 됐지. 수도회가 물러났으니 리나시타의 하늘을 가리던 그림자도 점차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어.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바로 네가 만들어낸 기적이야. 이 정도의 노고를 베풀어 주었으니 피살리아의 가주로서 너한테 어울리는 비약을 주는 게 당연하겠지?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비약? 공명 정도로 봐선 너한테 이런 비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돌을 금으로 만드는 비약은 어떨까? 나 칸타렐라 피살리아, 가문의 모든 것을 그대에게 바칠 것을 맹세한다. 모든 비약과 모든 비밀까지도. 피살리아는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아. 오히려 너한테 바칠 수 있다는 게 나한테는 큰 영광인걸. 하루 종일 바빴으니까 지금 너한테 제일 필요한 건 달콤한 꿈이겠지? 이건 내가 새로 만든 정신을 안정시키는 비약이야. 자엽자귀나무의 꽃잎을 더해서 은은한 향이 꿈에서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길 거야. 자장, 자장.
음.